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것이 바로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민심을 오세훈 시장도 직시했는지 오 시장은 지난 9월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입장문을 낸 적이 있는데요. 이 입장문에서 오 시장은 지난 10년간 시민사회 분야 민간 보조와 민간 위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뿌리 박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모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조금 민간 위탁금 가운데 일부가 애초 목적과 달리 특정 단체들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되었다는 점을 강조했고 시민단체가 세금 도둑으로 전락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박원순 시정 10년 동안 시민단체에 나간 지원금은 1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오 시장 말대로 그야말로 박원순의 서울시는 특정 시민단체에게 돈을 주는 현금 지급기 ATM기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기대를 모았던 것 중 하나가 바로 TBS 교통방송을 정상화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TBS 교통방송 뉴스공장 진행자 김호준이 다른 방송인의 4-5배인 1회당 200만 원의 특혜성 고액 출연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런 여론은 더욱 탄력을 받았었는데요. 서면 계약서 없이 정식 등급도 아닌 별도 결정으로 분류돼 출연료 상한액의 2배나 받은 것입니다. 김호준은 그동안 근거도 없이 음모론을 흘리고 노골적으로 여권 편을 들면서 정권의 선동가, 정권의 나팔수처럼 행동해왔죠. 이런 편향적 방송에 왜 서울 시민의 세금을 지원하느냐는 불만들이 속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장으로 복귀한 오세훈 시장이 드디어 박원순의 잘못된 서울시정을 바로잡기 위한 본격적 재비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 748억 원으로 편성해 오늘 서울시 의회에 제출했는데요. TBS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시민단체, 민간위탁사업 예산 등을 대폭 줄이는 대신 청년, 소상공인 지원 등의 예산을 집중 편성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관행 낭비적으로 지출된 재정 1조 1,519억 원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방만하게 운영되던 시민단체 지원 사업을 개선하는 이른바 서울시 바로 세우기로 832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잡아 청년들에게 쓰겠다는데 이걸 서울시 의회가 반대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강한 역풍을 맞겠죠. 그렇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년도 예산안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저희가 그래픽 자료로 구성해봤습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 748억 원으로 편성해 오늘 서울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 마련한 본 예산안으로 올해 예산 40조 1,562억 원보다 9.8% 늘어난 액수입니다. 우선 청년들의 성장을 위한 정책에 1조 원에 육박하는 9,934억 원을 편성했고요. IT 등 디지털 신기술 무료 실무 교육과 취창업 연계까지 지원하는 청년 취업사관학교 조성과 같은 청년 일자리 및 활동 지원에 2,07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월세 지원 등에는 7,48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내년도 최대 현안이 될 코로나 이후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예산도 책정됐습니다. 소상공인 취약계층 맞춤형 회복 지원에 3,563억 원을 지원하고 안심소득에 74억 원을 투입해서 5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유치원 무상급식과 함께 어린이집 급식, 간식비 인상에는 281억 원이 투입되고 특히 1인 가구 지원 예산으로는 1,070억 원을 편성해 올해 141억 원보다 무려 7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또한 민간 참여형 장기 전세주택 확대, 신속 통합 기획 등 재개발 재건축 지원 376억 원 등에도 예산을 투입해 오세훈표 주택 공급 정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고요.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 신산업 육성 분야에도 적극 투자하게 됩니다. 강남 등의 자율주행차 기반을 조성하는 등 미래형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에
8,499억 원을 편성했고 아시아 경제 허브 도약을 목표로 한 도시 차원의 투자 전담 기관인 서울투자청 설립에 66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내년 준공을 앞둔 진접선 4호선 연장 873억 원, 신림선 경전철 317억 원, 창경궁 앞 율곡로 구조 개선 95억 원 등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련 재원을 우선 배정했고요. 한옥도서관 서울시립, 미술 아카이브,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등도 내년에 문을 열게 됩니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오세훈의 서울시가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관행적 낭비적으로 지출된 재정 1조 1519억 원을 절감했다고 밝힌 점입니다. 앞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방만하게 운영되던 시민단체 지원 사업을 개선하는 이른바 서울시 바로 세우기로 832억 원을 절감했는데 특히 삭감된 예산 내역 중에는 도시재생, 마을 공동체 사업 등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시민단체 위탁한 사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대중들의 관심이 많은 TBS 교통방송 출연금은 올해 375억 원에서 123억 원이나 깎인 252억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이걸 두고 언론 탄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방송 내용을 편성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할 때 언론 탄압이라며 예산 편성으로 확대 해석해서 주장하면 그야말로 정치적 주장이며 법률 해석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임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1년에 불과합니다. 보궐선거로 선출됐기 때문이죠. 때문에 오 시장에게 주어진 1년은 공약을 집행하기에 현실적으로 빠듯한 기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시 의회를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사건건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난관을 헤쳐나가는 것이 오세훈의 진짜 능력이고 많은 국민들이 오세훈에게 바라고 있는 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박원순이 퍼준 좌파들 주머니로 흘러들어간 서울 시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이 적절한 곳에 쓰여지길 여러분과 함께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